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정말 엄청난 재난을 예고하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는 정부나 질병본부에서 준수하도록 내려놓은 그 항목들은 반드시 우리들이 지켜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차고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왜 마스크를 끼고 나오느냐 하면은요, 오늘 아침에 제가 공원에 잠깐, 물론 마스크를 하고 공원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았어. 한 사람은 마스크를 이렇게 걸고 공원에 앉았습니다. 정신없이 앉아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마스크를 아예 이렇게 코만 내서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해서 제가 멀찌감치 썼어. 그들에게 왜 마스크를 턱에 걸고 있습니까? 마스크는 입과 코를 막아야 되죠. 지금 이 바이러스가요, 선생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한 것인데 왜 선생님이 필요한 대로 마스크를 그렇게 착용하고 있나요? 분명히 마스크는 대화 중에 또는 이 공중에 나다니는 병원을 호흡기로부터 일시 차단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이를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죠. 내보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또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전염이 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을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퉁명스럽게 담배 한 대 피우려고 그래 좀 피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담배가 엄청나게 이 바이러스가 좋아한다요. 그러니까 담배도 삼가하셔야 되죠. 특히 이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되지 않죠. 저기 보십시오. 검정구역이라고 써붙여 놔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 담배를 빨아 다녔다가 후 내면 입안에 게 전부 나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담배는 혼자 소독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술은 이 속을 소독해서 씻어내리는 것이고, 이런 별 이야기도 되지 않은 억지 같은 이야기를 제게 전하더라고요. 저는 의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마스크를 켜십시오. 그러니까 예, 그러지요.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백신이 개발되어서 예방주사를 만든지 치료제를 개발해서 주사 또는 약물 투여로 완전히 퇴치시키기 이전에는요, 우리 모두가 정부에서 준수하라는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하루 빨리 이걸 종식시켜야 됩니다. 이 바이러스를 퇴치시켜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도 살고 더불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 살게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요, 마스크 끼고 손 깨끗이 씻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도 2m 이상 확보를 해서 대화를 하고, 만나도 악수를 하지 않고 그저 어깨를 한번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친한 사람하고 그 대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요, 정부에서 내놓은, 또 질병본부에서 내놓은 지침대로 이렇게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을 빨리 종식시킬 수 있죠.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한 2, 3개월 동안 꼼짝도 않고 전부 방에 들어앉아있으니까 운동도 못하죠. 밖에 나가면 사람 많으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식자들은요, 이래저래 스트레스 쌓이고 심지어 우울증이 걸려 있어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에도 연일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항성을 길러야 합니다. 첫째는 몸을 튼튼하게 해야 되죠. 물론 기존에 여러 가지 앓고 있는 병들이 있어서 저항이 약한 분도 있겠지만 또 그 나름대로 약을 열심히 먹고 이를 퇴치할 수 있는 방안, 내 몸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죠. 방안에 있을 때는요, 뒤에 제가 이 자전차를 한 대 내놨는데 이게 실내에서 운동하는 자전차입니다. 이것을 타고요, 라도 하루에 20분씩, 30분씩 오전, 오후로 이렇게 나누어서 운동을 한다면 이 신체 전체에서 활력이 있어지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늘 누워서 텔레비나 보고 방 안에 앉아가 있으면 텔레비 뭐 합니까? 늘 코로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노이로제 걸립니다. 그러니까 또 핸드폰도 이렇게 쥐면 띵동 그러면 전부 오늘 몇 명 조심하시오. 질병보험에서 엄청난 신경을 씁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볼 때 한 번씩 브리핑을 하는데 이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나가서는 중앙 질병본부장 이런 분들이 브리핑을 하는데 얼굴이요 너무 초췌해졌어요. 우리가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로 초췌해 있고 그분들이 방역을 위해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경의의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요, 병원에서도요,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또 격리자를 치료하고 있는 이런 의사들, 간호사, 이런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라도 그분들의 열정적인 노고, 여기에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요 저항력을 길러야 되죠. 집안에 있는 분들은요 늘 집안에만 있지 말고 승용차가 있는 분은 승용차 타고, 대중교통은 상당히 감염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타고 농촌 지역으로 가서, 농촌 지역은 아직까지 청정 지역이거든요. 가서 텃밭을 일군다든지, 또 농촌 지역에 가서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은 그런 고향의 등산로를 또 개발해서 등산을 잠깐 감사한다. 너무 무리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가급적이면 섬유질 쪽으로 영양분을 많이 섭취해서 스스로 건강을 길러야 됩니다. 제 경우는요, 평소 같으면은 지금 강의도 많이 나가야 되고, 또 프리랜서로서 제가 맡아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민속학도 하고, 또 구비문학도 전공을 하고, 또 그 밖에 심리 상담사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현장 거의 99% 나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가야 될 경우에는요, 마스크를 몇 장을 낍니다. 그리고 전체 얼굴을 가려서 모자도 쓰고 안경도 두터운 걸 끼고, 옷도 목까지 올라오는 옷을 몸을 일단 따뜻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만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측면을 보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 뜻을 내고, 또 자료 같은 거 받을 때는 가급적이면 메일로 받고 또 카톡으로 받고 이렇게 받아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제 고향 농장에 가서요, 농장에 가서
과수나무들을 돌보고, 또 이제 지금 한창 영농 준비철이라서 과수원에는 농약을 많이 칩니다. 지금 살균제, 살충제 쪽으로 많이 칩니다. 내일 또 저는 살균제, 살충제를 합해서 제 농장에 살포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 농장 내에는 이 균이 들어올라도, 균이 침입하려 해도 이 양냄새 때문에 침입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도 저는 이제 생가가 있기 때문에 생가에서 휴식을 취하고, 요새 거의 하는 작업들이 농장에 나가면 호미로 잡초를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잡초를 제거하다 보면 하루 종일 거기에 매달리고, 점심 때 밥을 먹고, 이렇게 또 오후에 나와서 잡초를 내고, 이렇게 이제 마치면 저녁에 송유수를 타고 집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니까 낮 시간은 전혀 잡념이 없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건 모르고 있죠. 그래서 간혹 이제 쉴 시간에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가 오는 것을 보고요. 아, 이렇구나. 오늘도 이런 긴박한 상황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죠. 사실은 그게 집에서 이렇게 마치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농촌에 가서 바람을 쉬면서 자연과 붓을 하는 그러한 생활도 있을 점에서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순간순간 농촌에 일을 해도 순간순간 손소독제로 손을 씻고, 마스크는 항상 농촌에서 일을 해도, 청정지에서 일을 해도 마스크는 항상 낍니다. 그리고 보통 때도요, 미세먼지가 많아서 마스크를 늘 착용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버릇이 되어서 저는 마스크가 아주 친근한 존재입니다. 집에 가면은 마스크가 여러 종류, 미세먼지만 방지하는 마스크가 있고, 또 면 마스크로 해서 일반 바람이나 흙 같은 걸, 흙먼지를 방지하는 그런 마스크도 있고, 요새 같이 코로나를 방지하는 이런 전용 마스크도 지금 집에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 늘 여기서 끼고 가서 거기서 또 교체해서 그걸 끼고 이렇게 일을 하죠. 한시라도 벗어놓지는 않습니다. 밥 먹는 시간 외에는요.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가 내 혼자 있을 때는 물론 벗고 있죠. 그런데요, 마을에, 농촌 마을인데 마을에도 이랬다 보면 80 넘은 할머니도요, 농촌 길을 오가면서요, 모두가 이렇게 마스크를 다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도 손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떨어져서 이야기하고. 오히려 도심지보다 농촌 지역에 사는 농민들, 또 촌 어른들이 더 이것을 지켜주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는 발병률이 아주 극소화되어 있다. 저는 그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게요, 방심하면 결코 이 무서운 병마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방심은 정말 건물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든 우리는 결코 이 코로나를 이겨내야 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것은 박멸되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방심하고, 이제 괜찮겠구나 하고, 일부도 우리 지역에 보면 식당에 문을 또 열어놓고, 그 식당에 들어가는 사람이 마스크도 벗어놓고서가 웃으면서 막 허거리며, 아직까지 이쑤시개가 이빨 후비면서 밥 먹고 나오는 사람 제가 봤습니다. 어쩌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또 첫날은 없다가 또 그 이튿날 보면 한 3명 좀 늘어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신이 있는지요. 제발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보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가지 않도록 적어도 남에게 피해 가도록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내가 지켜야 할 주수상을 지키면서 나의 건강도 지키고 또 내 이웃도 지켜주는 그런 슬기로운 지혜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농촌에서 제가 일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무리함을 달리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몇 카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병마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건강하십시오. 집에서도 방에서도 이것 가지고요 한 20분이나 30분 이렇게 운동을 하면요 상당한 운동이 됩니다. 온몸 운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뛰어다니 줄을 다니면서 팔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라도 집에서 운동을 하고 가만히 누워서 팔기대만 보고 테이블을 올라가면 무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 이 운동 좀 하고 그동안 못 읽었던 책도 내가 읽고 또 북글도 연습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그래도 시간이 나면 항상 홀로 걷기를 해야 됩니다. 홀로 나가서 가볍게 산책도 하고 박수 뛰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균차 타고 이렇게 그 고향 쪽 가서 텃밭이나 좀 많이 짝거리다가 마치 이제 태어나듯이 일상생활의 스케줄을 조금씩 바꾸면 그 지루함도 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그 병마로부터 이기는 지혜입니다. 좋잖아요. 잡을 들고 있죠. 이 소리, 이런 농장은 이 바로 잡초들이 그 농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농부들은 잡초와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잡초와 전쟁을 이렇게 하죠. 이거는 이 다 잡초 아닙니까? 이 잡초가 이 고추밭에도 이런 잡초가 있으면 뒤에 가서 이제 필요를 할 때는 잡초 때문에 채취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세심하게 이렇게 풀을 내줘야 되죠. 보세요. 잡초가 많아요. 이 좀 잡초지 않습니까? 잡초. 이런 걸 매다 보면요, 잡념이 전부 없어진다는 것이죠. 도시에 있으면 늘 방 안에만 이래 앉아가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런데 농촌에 이제 이래 소규모 농장이라도 이렇게 텃밭이라도 있으면 이제 와서 이런 걸 하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을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시간 이렇게 보내면서 일하다 보면 온갖 그 무한한 상상력이 또 나오고 또 잡념은 전부 생각할 여기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잡초 떼기 그렇게 바쁜데 뭐 딴 생각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일은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내일 농약 살포를 또 해야 되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뭐 하루 시간에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하루가 뭐 몇 시간 만에 하루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농장에 오면 고생하고 마치 이 농작물의 노예가 아이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은 참 발고새끼 저 우는 소리 들끼죠. 더불어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 삭막한 생각만 자꾸 하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받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래 보면은 저래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농부들로 일을 할 때도 농촌은 완전히 청정지역입니다. 그렇지만요, 농부들은 언제부터인가 이 마스크가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황사가 많이 있고 이래서 마스크를 늘 끼다 보니까 마스크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늘 끼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지 마라 해도 마스크를 끼는 거죠. 그 마스크가 요사이 품귀 현상이 좀 일어났어. 그런데 이런 저 농촌 오면 닭소리, 개 짖는 소리, 뭐 새소리 이런 걸 들으면서 일을 하죠. 이러다면 뭐 스트레스, 트라우마 이거는 언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제 마늘밭입니다. 마늘은 이게 이제 제가 요 앞부분은 올마늘이고요. 요 뒷부분은 이제 못마늘인데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올마늘대로 이게 이제 이런 채소림 같은 걸 많이 심지 않기 때문에 각자 자기 농가에서 먹을 만큼만 심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과일나무는 생산에 출하하지만 이것은 이제 자기 먹고 또 지인들한테 좀 나눠 또 먹고 뭐 이러한 그 농가의 인심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재배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출하 문제도 애로가 있고 경적이고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 제가 여기 풀뽕을 하나 보십시오. 전부 풀을 제가 다 뽑았어요. 이런 거 뽑다 보면 잡념이 어디 생각합니까? 어디가 앉아가 오면은 한 시간 지금 옆에서 계속 그게 또 아로니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또 당뇨에 특히 효과가 있다 해서 제가 한 포기에 10,000원씩 이래 주고 사서 묘목을 심었는데 지금 3년째 가까이 되는데 이만큼 많이 자랐어요. 작년에도 한 2말 정도 수확을 했습니다. 새소리 들리는 거 보세요. 새소리. 이 농촌에는요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가 아름답거든요. 정말 아름답잖아요. 지금 이제 봄에 우리가 채채 먹는 나무로서는 가장 빠르게 나오는 것이 바로 두릅이란 것입니다. 지금 요 두릅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 물이 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진물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요렇게 이제 옮겨서 심어놨는데 요거 얼마 심어 요 위에서 이제 잎이 몇 가닥 나오고 밑으로 계속 이제 이게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은 두릅이 참 맛있는 나무로 데쳐서 초고추장에 정말 일품입니다.